안녕하세요. 청년과 중년 사이 청중사 그 두 번째 라디오를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선행이 망설여지고 타인에게 온정을 베푸는 행위가 적대시되고 나에게 걸어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워지는 각박한 2021년을 살고 있습니다. 개인 한 명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바꿔주겠지 라고 믿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먼저 바꾸지 않으면 타인도 결심을 내리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가끔은 모르는 동네 할아버지를 봐도 자연스레 인사를 건네고 옆 동네 꼬마들도 자연스럽게 섞여 놀던 놀이터의 추억이 생각나고 그리워지네요. 남녀 갈등을 조장할 시간에 누군가를 또 괴롭히는 시간에 남녀노소를 떠나 벗을 만들고 따뜻한 행복을 만드는 것이 더 나은 세상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저부터 노력해 볼게요. 그럼 오늘 두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곡은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Hold on, little girl. Show me what he's done to you. Stand up, little girl. A broken heart can't be that bad when it's through. It's through. Fate would twist of both of you. So come on, baby, come on over. Let me be the one to show you. I'm the one who wants to be with you. Deep inside, I hope you feel it too. Feel it too. Waited on a line of waited on a line just to be the next to be with you. Build up your confidence so you can be on top for once. Wake up, who cares about little boys that talk too much? I've seen it all go down. The game of love was all rained down. So come on, baby, come on over. Let me be the one to hold. I'm the one who wants to be with you. Yeah. Deep inside, I hope you feel it too. Feel it too. Waited on a line of waited on a line. Yeah, just to be the next to be with you. Why be alone when we can be together, baby? You can make my life worthwhile. I can make you start to smile. When it's through, it's through. The fate would twist of both of you. So come on, baby, come on over. Let me be the one to show you. I'm the one who wants to be with you. I'm the one. Deep inside, I hope you'll feel it too. Feel it too. Waiting on a line of waiting on a line. Yeah, just to be the next to be with you. I'm the one who wants to be with you. Deep inside, I hope you'll feel it too. Waited on a line of waited on that line. Yeah, just to be the next to be with you. Just to be the next to be with you.
네, 오늘 두 번째 라디오 또 시작하게 됐네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밴드 얘기하기 전에 오늘 오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이후로 오랜만에 광릉 수목원을 좀 가족들하고 다녀왔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웠잖아요. 제가 좀 길친데 오늘따라 저희 아들이 자기가 길을 안내하겠다고 해서 그래 한번 해봐 하고서 믿고 따라갔는데 와이프가 좀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조용히 오더니 저한테 오빠 쟤 오빠 닮아서 길치야. 정말 4시간 반 동안 최장거리로 돌아서 가는데 정말 여러분 수목원은 위험한 곳입니다. 될 수 있으면 가지 마세요. 지금 사실 너무 땀을 많이 흘려서 샤워했는데도 정신이 없고 지금 막 열사병 걸린 것 같아요. 좀 안전한 곳으로 놀러 다니시고 더울 때는 위험한 곳이라는 거. 무튼 오늘 미스터빅 노래 처음 시작을 했어요. 미스터빅은 1988년도에 이제 4명의 멤버가 뭉쳐서 To Be With You 라는 방금 들으신 곡을 정말 메가 히트를 친 그런 슈퍼 밴드죠. 제가 한창 공연도 많이 하고 할 때는 이 To Be With You 그리고 미스터빅이라는 밴드가 그 보통 밴드를 시작하는 뭐 고등학생분들, 대학생분들의 입문자용으로 추천도 많이 할 뿐더러 그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접해서 가장 먼저 공연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곡이기도 해요. 쉬어서가 아니라 좀 대중적인 면이 있어요. 하드락 밴드 치고는 상당히 대중적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한창 학교 다닐 때 밴드 활동을 할 때는 곡들을 많이 부를 때마다 그 곡을 부른 밴드의 히스토리들을 많이 찾아보고 뭐 알아보면은 좀 더 곡을 외우는데 더 수월해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미 나이도 들고 또 팬데믹 때문에 사실 합주도 뭐 1년 넘게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스터빅 멤버 이름이 다 잘 기억 안 나서 좀 그 포털 사이트를 찾아봤는데 아니 웬걸 2017년도에 드러머 패토피가 별세하셨더라고요. 그 파킨슨 병에 걸려서 처음 알았네. 뭐 늦었지만 좋은 곳으로 가셨길 바라고. 그 또 찾아보면서 본 게 그 미스터빅이 이제 LA 메탈 밴드로 등록이 돼 있는데 이거는 나무위키 거기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 LA 메탈은 그 머틀리 크루 같은 좀 펑크한 그런 곡들이 많이 들어있는 분들이 LA 메탈이고 그 미스터빅은 이제 뭐 레드 제플린이나 아니면 레인보우 같은 좀 정통 하드락을 계승했죠. 근데 곡들이 그에 비해서 조금 가볍고 밝고 그렇긴 해요. 일단 멤버를 조금 소개하자면 야마하맨 빌리시안 베이시스트죠. 그 은발의 머리를 말총머리를 묶고 그리고 베이스를 일렉기타 치듯이 진짜 속주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뭐 세계적인 뭐 넘버원 베이스트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죠. 또 야마맨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항상 야마 그 베이스 기타를 메고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기 때문에 야마맨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 그리고 또 패토피 전에 폴 길버트는 기타리스트고 창단 멤버고, 폴 길버트는 정말 손가락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서 마치 메트로놈을 키고서 그 운지하는 그런 느낌의 완벽한 기타리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사실 15살 때, 아니 이미 5살 때부터 기타를 시작하고 15살 때 또 뭐 하드락계의 대부라고 불릴 수 있는 오지 오스본의 그 눈길을 받아서 이미 스카우트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더 낫다.
나는 다른 길을 가겠다 해서 대학교를 들어가요. 그 학교 이름이 뮤지션스 인스티튜트라는 뭐 유명한 기타리스트 전문 대학교라고 해요. 얼마나 천재냐면 이제 정규 과정을 좀 더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레이서X라는 그룹을 또 만들어서 엄청난 속주를 보여주기도 했고, 이미 21살 때 본인이 나온 학교에 교수가 되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뭐 이후에 리치 코젠이라는 기타리스트로 잠깐 교체된 적이 있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리치 코젠보다는 폴 길버트가 훨씬 좀 미스터 빅에 잘 어울리지 않나? 왜냐하면 폴 길버트는 조금 다크하고 하드해요. 근데 리치 코젠은 나중에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살짝 틀어드릴 텐데, 제목은 모르셔도 아마 들어보면 아, 이 노래구나 아실 거예요. 샤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샤인이라는 노래는 워낙 밝고 예전에 그 뭐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었던 바넬싱의 메인 테마로도 쓰였죠. 그 곡을 뭐 작곡한 분이기도 한데, 다른 일반적인 사회적인 평가는 리치 코젠이 훨씬 더 잘 친다? 뭐 실력이 좋다? 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아니에요. 폴 길버트가 미스터 빅이라는 밴드에는 훨씬 잘 어울리고, 워낙 천재성도 많고, 또 보컬이 에릭 마틴이나 다른 빌리 시안 그리고 테토피랑도 가장 잘 어우러졌던 그런 기타리스트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과거에 뭐 저도 입문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샤인, 뭐 스테이 투게더, 방금 들으셨던 투 비 위드 유, 그리고 좀 더 수준을 높이면 뭐 데디 브라더, 러브 앤 유 리틀 보이 같은 그런 힘든 곡들도 했었죠. 지금도 아마 뭐 가요만 즐기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뭐 밴드나 이런 인디 밴드를 꿈꾸시는 학생들, 그리고 뭐 직장인들은 아마 한 번쯤 다 부르시는 곡일 거예요. 연주하는 곡이고, 워낙 입문자용이라고 쉬운 건 아니고 어려워요. 저도 연습하다 많이 포기했는데, 하여튼 폴 길버트는 어마어마한 슈퍼밴드를 이끌고 있는 한 멤버라는 거. 그리고 에릭 마틴 얘기는 빼놓을 수가 없죠. 에릭 마틴은 보컬리스트고 엄청난 꽃미남이에요. 진짜 그 젊었어요.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나이살이나 뭐 나이 주름은 어쩔 수가 없죠. 특히 서양인들은 좀 급격히 노화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에릭 마틴은 정말 너무나 이쁘게 생겼고, 그런 친구는 아니지, 그런 아버님이, 그런 형님께서 한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시는 것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세요. 그 에릭 마틴의 보컬 자리는 대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그 인디 밴드들이 이제 미스터 빅 노래를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커버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워낙 보컬리스트의 그 사운드 자체가 강렬하고, 워낙 그 쇠가는 느낌의 그 목소리 톤은 정말 따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 에릭 마틴이 뭐 얼굴도 가졌고, 키도 뭐 170 중반이면 무난하고, 요즘 학생들보단 작지만 목소리도 정말 타고난 그런 하드락에 적합한 목소리였죠. 원래 드러머였는데, 어릴 때 드러머로 이제 데뷔를 했는데,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아, 내가 노래를 잘 부르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잘 못 부르는데? 라고 해서 보컬의 길을 갔다고 해요. 근데 그 단점이 하나 있는데, 정말 옷을 그렇게 못 입을 수가 없어요. 공연하는 거 보면은 본인은 되게 꾸며서 입었다고 해서 나오는데, 원래 외국 밴드들은 보통 대부분 다 자작곡, 우리나라처럼 뭐 코디네이터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작사 작곡을 따로 해준다거나, 물론 우리나라의 부활이나 신화위 같은 분들은 자기 자작곡을 내지만, 외국은 거의 100% 다 자기 뭐 세팅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세션 맞추는 것도 다 알아서 하고, 세션비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하기 때문에 옷도 자기들이 알아서 입는데, 제가 봐도 옷은 정말 그렇게 입을 거면 그 얼굴 전화 주지. 참 아까워요. 그거를
저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느껴서 다 트위터에 멘션을 달리고 옷 좀 제발 그렇게 입지 마라. 그럴 정도로 패션 감각이 너무 없다는 거. 뭐 그거 빼고는 다 가졌죠. 지금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아까 언급했던 드러머 페토피가 별세하기 전에 파킨슨병에 걸려서 이제 밴드를 탈퇴하게 됐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잖아요. 파킨슨병 걸리면 정말 제일 무서운 병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잠깐 기억이 돌아왔을 때 이 기획을 한번 했대요. 멤버를 전부 모아서 공연을 한번 해보자. 페토피가 단 한 곡만이라도 연주할 수 있다면 그 한 곡만이라도 같이 해보자 해서 계속 대기시켜놨다가 잠깐 기억이 돌아왔을 때 한국 연주를 같이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기억이 나간 거야.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데 자기가 여기 왜 있는지 몰라. 근데 눈물은 나. 참 짠하죠. 저도 웬만하면은 뭐 제가 좋아했던 뮤지션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많이 찾아보는데 별세한 거는 오늘 처음 알았네. 그렇고 뭐 지난번에 꿈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자기 4명 모두가 자신의 그런 꿈, 그리고 갖고 있던 어린 시절의 동심, 특히나 이런 미스터 빅이라는 거대한 슈퍼밴드, 워낙 실력이 출중한 정도가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탑에 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서로 뭉쳐서 우리가 그냥 밴드가 아니라 슈퍼밴드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정말 데뷔하자마자 To Be With You로 그냥 빌보드고 뭐고 다 싹쓸이 했죠. 자신들의 꿈을 그렇게 이룬 분들이 많은 게 아니라 다 이루다 보니까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1화 때 프롤로그 때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렇게 어떻게나마 지금 약간 몽롱한데 라디오 2화까지 또 진행하게 되면서 여러분들도 꿈을 다시 한번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샤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샤인이나 스테이 투게더 같은 노래는 굉장히 대중적이에요. 이 노래는 한 번쯤 들어보시면 알 것 같은데 제가 잠깐 틀어드려 볼게요. 오늘은 좀 미스터 빅이 워낙 유명한 밴드고 요즘 아무래도 젊은 층 그리고 10대 20대 분들이 가요를 많이 더 듣지, 팝에 대한 하드락, 락에 대한 이제 어떤 로망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죽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을까 해서 뭐 제 라디오에서나 틀 수 있으니까 한번 살짝 틀어볼게요.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잠시만요. Never really feel quite right. I
들어보니까 많이 들어보신 노래인 것 같죠? 뭐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곡들이나 뭐 그린틴 1969 그런 곡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틀어드릴게요. 그리고 1화 지금 하면서 지난번 방송 이후로 뭐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궁금한 점. 그 중에 하나가 뭐였지? 대본이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여기 지금 노트북에 있는 게 대본까지는 아니고 컨텐츠의 이제 흐름이에요. 보통 라디오가 이제 완전한 대본을 그냥 그대로 읽듯이, 뭐 예를 들면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간에 보면은 뭐 누구의 저녁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러면 그 여자 진행자분은 굉장히 나긋나긋 하시죠. 정말 애드립 한 게 없이 뭐 오늘 저희가 만나서 뭐 이런 톤으로 쭉 대본을 읽으시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저도 가끔 좋아하는데, 저가 또 다른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본반, 애드립반, 그쵸? 저 같은 경우도 오프닝 진행할 때는 웬만하면은 전통적인 라디오의 그 대본을 읽는 포맷을 쫓아가려고 오프닝 때만 이제 대본을 뭐 좋은 글귀나 있으면 멘트를 마련을 해요. 지난번 방송 나간 다음에 아는 지인분께서 왜 구성 코너 나갈 때랑 오프닝이랑 이렇게 톤이 다르냐, 그래서 제 맘이죠. 약간의 그 라디오의 전통적인 포맷을 좀 따르고 싶어서 그런 좀 느끼하고 어떻게 보면 좀 소름 돋는다 해야 되나, 닭살 돋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또 하나의 또 라디오의 낭만이고 장점이고 하니까 오프닝 때만 그렇게 하고, 저는 이 코너 진행할 때는 뭐 말도 많이 버벅대고 뭐 이런 의성어도 많이 쓰는 이유가 대본이 없습니다. 그냥 스크립트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키워드만 적혀 있어요. 얘기하다가 잠깐 잊어먹은 것 같으면 보고서 내가 이런 얘기 하려고 했었지 라고 보고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대본만 읽다 보면 굉장히 재미가 제 성격에는 안 맞는 것 같고, 없을 것도 없고 재미가 없을 것도 같고, 또 제가 라디오를 처음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모티브로 삼았던 방송이 뭐 FM 라디오들 뭐 그런 방송이 아니라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플래시 애니메이션 팀이 있었어요. 5인용이라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국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뭐 연예인들도 많이 나오시고,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굉장한 히트를 쳤고, 메가 히트를 쳤고, 그분들이 녹화 방송으로 라디오를 진행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분들 보면은 물론 사연 읽는 거 외에는 딱히 애드립 외에는 뭐 대본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자유로운 방송인 거죠. 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싶은 거를 하다 보니까 대본을 읽다 보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한테 너무 의성어가 많은데 이거는 제가 뭐 얘기하기로 했더라 이렇게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말이 끊기는 거예요. 말이 끊기는 걸 무서워하는 순간 실시간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항상 그러려면 대본을 준비해야 되고, 완벽한 대본을 뭐 안 되면 제가 실력이 안 되겠다 싶으면 녹화 방송을 하든가 그래야죠. 근데 웬만하면 저는 일단 음악 방송이니까 자유로운 얘기 하고 나서 나중에 뭐 녹화 방송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할 예정이에요. 이런 것도 하나의 재미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더라? 적어놨는데 너무 길 것 같아. 하여튼 그런 자유로운 방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2부에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연에 대해서 우리 동네 꾸러기 진행할 예정이에요. 1부 마지막 곡으로 많이 고민했는데 레드핫 칠리 페퍼스의 스노우란 곡 들려드릴게요.
decide that the things that I tried were in my life just to get high on. When I sit alone, come get a little known, but I need more than myself this time. Step from the road to the sea to the sky, and I do believe that we rely on. When I lay it on, come get to play it on, all my life to sacrifice. Hey, oh, listen what I say, oh, I got your hey, oh, now listen what I say, oh, when will I know that I really can go to the well one small time to decide on? When it's killing me, when will I really see all that I need to look inside? Come to believe that I better not leave before I get my chance to ride. When it's killing me, what do I really need? All that I need to look inside. Hey, oh, listen what I say, oh, come back and hey, oh, look at what I say, oh. The more I see, the less I know, the more I like to let it go. Hey, oh, whoa, whoa. Deep beneath the cover of another perfect wonder, where it's so white as snow, privately divided by a world so undecided, and there's nowhere to go. In between the cover of another perfect wonder, and it's so white as snow, running through the field where all my tracks will be concealed, and there's nowhere to go. Oh! When to descend to amend for a friend, all the channels that have broken down. Now you bring it up, I'm gonna ring it up just to hear you sing it out. Step from the road to the sea to the sky, and I do believe what we rely on. When I lay it on, come get to play it on, all my life to sacrifice. Hey, oh, listen what I say, oh, I got your hey, oh, listen what I say, oh. The more I see, the less I know, the more I like to let it go. Hey, oh, whoa, whoa.
네, 레드 칠리 페퍼스의 스노우. 노래 길이가 5분 30초인지 몰랐네. 엄청 기네요. 자, 2부 우리 동네 꾸러기 사연을 진행하고 싶어서 1화 때 좀 고민을 했던 게, 만약 사연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니 뭐 안 들어오면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지상파 라디오에서 그러지 않을까? 뭐 지어내지 않을까 해서 뭐 지어내면 되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 생각보다 다행히 몇 군데에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읽어보고, 그 중에 가장 좀 라디오에 적합한, 좀 그날의 분위기에 좀 어울리는 사연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제목도 이제 여기 보시면 친구가 된다는 건 이라고 지었는데, 그래서 먼저 사연부터 읽어드릴게요. 일산에 사시는 혜미씨의 사연입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사연을 쓰고 있어요. 제게는 둘도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수능을 앞두고 그 친구에게 쓴 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친구가 그 편지를 찾았다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더군요. 22년 만이었어요. 빼곡히 적은 2장의 편지였는데, 마지막 글귀로 "그럼 하루하루 보람있는 날 보내고, 기쁜 소식이 있으면 나 꼭 알려주고, 안 좋은 일 있어도 날 제일 먼저 찾아주고, 알지? 너한테 제일로 필요한 걸 내가 기도해줄게" 라고 써 있더라고요. 실제로 나와 제 친구는 지금까지도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친구. 솔직히 뭐하고 있는지 매일 궁금하긴 한데, 이런저런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나면 연락은 가끔 하게 되네요. 그쵸? 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 친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린 꼭 껴안고 정말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 41살이 되었네. 간접적으로 나이를 밝히시네. 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우리 21살이었는데, 그때도 그 친구는 가만히 앉아있는 나를 보면서 우리 바람 좀 쐬자 하고 따라 나서서 같이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지금도 이 편지를 쓰면서 보고 싶네요. 내 친구 서현진.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친구로 70세쯤에 요양원 가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이 약속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70세면 한창이죠. 뭐 70세 정도면 이제 신체 나이가 과거에 비해서 뭐 한 15년씩 젊어졌다고 하잖아요. 정말 요즘에 뭐 30대 보면 20대 같고, 40대 보면 30대 같고, 얼굴만 봐서는 뭐 나이를 가늠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요양원 들어가실 생각이시면 한 120세쯤 됐을 때 두 분이서 이제 손 잡고 편한 마음에, 그때 뭐 자식들 있으시면 다 홀가분하게 보내고 그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한 거죠. 제가 생각하는 친구의 그런 개념은 나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10대나 20대 때는 뭐 조금 격하게 말하면, 야 나와 술 먹자, 나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내가 사줄게 나오는 친구, 매일매일 같이 돌아다니는 친구, 매일 옆에 있는 친구, 매일 같이 술 먹는 친구, 매일 같이 놀러 가는 친구, 매일 같이 카페에 가는 친구,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친구가 아마 뭐 자신의 제일 친한 친구가 되겠죠. 근데 조금씩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 서로의 입장이 바뀌게 돼요. 누군가는 뭐 이민을 갔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경기도에 살고, 누군가는 서울로 이사와 살 수도 있고,
누구는 취직을 했고 누구는 뭐 학생이 그대로 학생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고 어떤 분은 아예 또 자기 자신의 싱글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항상 같이 있는 친구들도 같이 있던 친구들도 그런 상황이 되면 조금씩 같이 있는 시간이 멀어지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은 서운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혜미 씨나 서현진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찐 친구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잠깐 글귀에서 읽었지만 맨날 보자고 해놓고 못 본다.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지금 제일 친한 친구를 못 본 지 뭐 팬데믹 때문도 있지만 1년 넘은 것 같아요. 이 사연 읽고서 잠깐 생각이 든 건데 저도 가장 오랜 시간을 많이 보냈던 20대 때 가장 많이 보냈던 친구가 아무래도 제일 친했던 친구겠죠. 항상 그 친구랑 또 이제 같은 제 나이 동갑 멤버들끼리 항상 뭐 놀러 갈 때도 같은 날짜 맞춰서 휴가 맞춰서 같이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이 친구가 자기가 아버님이 조금 몸이 안 좋으셔서 못 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그 전에 많이 듣질 못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뭐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뭐 가정사나 이런 거를 막 먼저 얘기하지 않는 이상 잘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처음 하길래 그러면 뭐 다른 남은 친구들하고 가야겠다 해서 알겠다 잘 챙겨드리고 있어라 하고 부산을 딱 갔어요. 도착해갖고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막 다 뭐 위통 벗고 더워 이러고 다 들어 누워있는데 이제 저한테 문자가 딱 하나 왔어요. 카톡이었나 문자였나? 미안한데 지금 이제 아버님께서 운명을 달리하셨다. 별세하셨다. 그래서 지금 너 막 부산 간 거 알고 있는데 정말 괜찮으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보통은 그 임종하신 분의 자녀들의 지인들이 보통 입관할 때 많이 돕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를 이렇게 문자 보고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멤버들도 다 친구니까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고 별 말도 안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주섬주섬 다시 옷 입고서 서로 그냥 별말 없이 바로 갔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뭐 이미 많이 울었는지 크게 뭐 동요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장례식장에서는 막 슬픈 모습을 많이 보여야 된다는 그런 주의는 아니거든요. 뭐 나중에 제가 죽었을 때도 제 주변 사람들이 와서 제가 뭐 크게 뭐 안 좋게 죽은 게 아니면 막 신나게 떠들고 우리나라의 고스톱 치는 문화도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고인을 좀 재밌는 깊게 즐거운 상황에서 보내주자. 저도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장을 지낼 때 제 친구가 이제 아버님께 절을 하는데 이게 조금씩 어깨가 떨리더니 못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절을 하고서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울음이 많은 편은 아닌데 다들 친구들이 서로 우는 걸 보여주기 싫어서 다 흩어져갖고 막 참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뭐 당연히 가장 친한 친구니까 아버님이 이제 얼굴도 잘 몰랐고 아버님 때문에 울었다기보단 친구의 그런 약해진 모습을 보고 나면 제가 울게 되더라고요. 아마 지금 두 분의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도 옛날 얘기하니까 하여튼 지금은 뭐 이제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친구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서로 이제 다 직장들 다녔고 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도 다르고 하나는 이제 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가장 후회하는 점 중에 하나가 지금 뭐 혜미 씨도 그렇고 서현진 씨도 그렇고 두 분 사이에서 가장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서로 얼굴은 못 봐도 연락하는 거를 미루지 마세요. 제가 가장 많이 조금 후회하고 반성하고 요즘 많이 노력하는 게
제가 연락을 먼저 잘하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20대 때는 굉장히 심했고 20대 때는 먼저 연락 오는 데만 갔고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졌는데 어느 날 그 아까 말했던 친구가 저한테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술을 한 잔 먹다가 서운하다. 뭐가 서운해? 그랬더니 넌 어떻게 맨날 나만 너한테 맨날 연락해야 되고 넌 나한테 연락 안 하니? 네가 부르면 난 나가잖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서운하게 만드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도 뭐 얼굴은 못 보더라도 1년에 한 번 보더라도 어제 본 것 같은 사람들이 진짜 친구죠. 여기 지금 혜미씨나 서현진씨도 뭐 2년 만에 봤어도 뭐 잘 지냈니? 뭐하고 사니? 이런 것도 그냥 야 어디야? 나와 뭐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 분들이 정말 친한 친구가 아닐까 생각이 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 조금 더 연락이라도 자주 하고 서로 안부라도 묻고 아니면 뭐 너 밥 먹었어? 아니면 뭐 너 지금 백신 맞았냐? 나도 맞고 싶은데 아프냐?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사소한 거라도 그냥 한두 번 이렇게 툭툭 내뱉듯이라도 연락하고 지내고 항상 마음속에는 소중한 친구들이나 가족들, 자기 지인들은 좋은 걸 보게 되거나 아니면 뭐 안 좋은 걸 보게 되면 기억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고 아니면 머리에 생각이 나죠. 다만 몸으로 실행을 못할 뿐. 두 분 사이도 계속 지금처럼 평생 124 요양원 딱 들어갈 때까지 항상 행복한 만나. 뭐 슬프면 또 슬픈 대로 서로 또 싸워도 많이 싸우면 안 돼. 차라리 싸우려면 확 싸워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5인용이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친목이 돈독한 대학교 때부터 계속 이제 나이가 40 넘을 때까지 일도 같이 하고 하루 종일 같이 사무실에서 같이 자고 먹고 일도 하고 놀고 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한참 즐겨보다가 가끔 좀 이제 텀이 생겨서 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시간이 지난 뒤에 봤더니 팀이 깨졌더라고. 그 이유가 인터뷰하는 거 한번 들어봤는데 도리어 화를 내거나 싸웠으면 헤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도리어 서로 그냥 그냥 내가 참아야지 다 이루고 있으니까 그게 쌓이니까 나중에는 화내기가 싫어서 그냥 다른 길을 각자 가자. 그리고 지금 헤어진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끼나 뭐 능력도 많은 분들이라 생각을 해서 다시 돌아와 줬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싸우면 정말 제대로 야 너 진짜 좀 짜증나 오늘 너 짜증나니까 나와 술 한잔하게 안 나오면 끝이야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서로 배려하다 보면 너무 많은 배려는 사실 독이 되거든요. 날파리 한 마리가 두 분도 이제 너무 많은 배려 그런 것도 없이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아끼는 것 같으니까 지금같이 행복한 관계 그리고 정말 가족 같은 관계 되셔서 오래오래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사연 보내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만나서 뭐 간단한 얘기라도 하면서 오랜만에 못 만났다고 했으니까 만나서 뭐 토킹 어바웃이라도 좀 하시라고 소정의 선물 제가 보내드릴게요. 뭐 하다 보니까 벌써 또 자꾸 또 산으로 가다 보니까 원래는 15분 전에 마쳤어야 되는데 15분 더 오버됐어. 원래 저희 라디오는 그러니까 다 아시죠? 이제는 듣고 계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다음에 뭔 얘기 하기로 했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 그럼 여기서 일단 오늘은 마치고 그 사연 주신 분께서 혜미씨께서 신청하신 곡 Have I Told You Lately 라는 곡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 Have I told you there's no one else above you? Fill my heart with gladness, take away all my sadness, ease my troubles, that's what you do. For the morning sun and all its glory greets the day with hope and comfort too. You fill my life with laughter, and somehow you make it better. Ease my troubles, that's what you do. There's a love that's divine, and it's yours and it's mine, like the sun. And at the end of the day, we should give thanks and pray to the one, to the one.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 Have I told you there's no one else above you? Fill my heart with gladness, take away all my sadness, ease my troubles, that's what you do. There's a love that's divine, and it's yours and it's mine, like the sun. And at the end of the day, we should give thanks and pray to the one, to the one. And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 Have I told you there's no one else above you? You fill my heart with gladness, take away my sadness, ease my troubles, that's what you do. Take away all my sadness, fill my life with gladness, ease my troubles, that's what you do. Take away all my sadness, fill my life with gladness, ease my troubles, that's what you do. 네, 방송 이제 마지막 또 2부 마지막 됐네요. 부족했지만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고, 뭐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니체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과거의 사람들은 신을 따라했고 현재의 사람들은 뭐 돈을 따라한다, 돈을 쫓고 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뭐 신을 따라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였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신을 쫓던 돈을 쫓던 자기 주변 사람들을 쫓는 게 가장, 쫓아내라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쫓아가고 같이 함께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준비한 멘트예요. 벌써 두 번째 라디오가 끝났네요. 한 주 한 주 진행하고 싶은 컨텐츠를 생각하며 잠드는 밤도, 그런 일상도 요즘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제 꿈 하나를 이루고 있고 그 꿈을 같이 안고 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청중사는 욕을 제외한 모든 담소에 대한 무경계를 지향하고 있으니 편하게 누구든 이제 마를 땐 3살부터 임종 직전인 어르신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청중사 재밌게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수목원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는 거, 더울 때 가시면 거의 정신 나가서 오실 수 있다는 거, 물 있는 데로 가세요. 그리고 이와는 친구가 된다는 건 사연 보내주신 혜미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서현진씨도 소중의 상품과 함께 같이 재밌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고 3화 또 다음주 일요일 11시에 그때는 좀 멀쩡한 정신으로 돌아와서 더 재밌게 해보도록 할게요. 더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은 지금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못생긴 얼굴이라서.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뵐게요. 그러면 안녕, 또 봐요.